네, 모든 참전 용사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후손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늘 건강하게 우리들 곁에 오래오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볼수록 자꾸만 끌리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제주팟닷컴의 고재일 기자와 함께 하는데요. 오늘 첫 소식은 도지사의 특급 명령입니다. 오늘 키워드에서 약간의 드라마의 향기가 느껴지는데요. 맞습니까? 많이 보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저 드라마의 한 장면이 연상이 될 겁니다. 여배우가 이제 남자 배우의 볼을 살짝 잡으면서 이건 특급 칭찬이야. 예. 이 장면에서 이제 키워드 착안을 했는데요. 요즘 저 원희룡 도지사님께서 특별 명령에 상당히 꽂혀 있습니다. 지난 16일에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라는 특별 명령을 내린 데 이어서 이틀 후인 18일 경제위기 상황에서 제주문화예술을 지키기 위한 특별 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22일은 코로나19 방역 인력의 번아웃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명령까지 불과 일주일 사이에 3번의 특별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이 도민사회에 이렇게 언론 보도로 전해지면서 네. 왜 특별 명령을 저렇게 많이 내리게 됐을까? 많은 추측이 분분한 한 주였습니다. 네. 사실 근데 재난지원금이나 또 문화예술계 위기 상황, 코로나19 방역 같은 경우는 많은 도민들이 이제 관심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만큼 행정이 조금 능동적으로 잘 대처를 해라 이런 의미 아니었을까요?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네. 또, 예. 그런데 굳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비유를 하자면 KBS 사장님이 뭐 재난방송 철저히 잘하세요. 뭐 선거방송 공정하게 잘하세요라는 특별 명령을 내렸다. 이걸 외부에 알릴 필요는 보통 없거든요. 네. 예. 원래 그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행정 내부에 전하는 메시지를 굳이 언론 보도 형태로 외부에 알리는 거, 이거 혹시 다른 생각이나 셈법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보여주기식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한데요. 날카로우십니다. 네. 도의회가 그 점을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특별 명령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부적절하지 않았냐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도의원이 특별 행정명령, 헌법에 나온 이 긴급 재정명령을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찾아보니까 특별명령이라는 게 없더라. 이거 혹시 원지사 퍼포먼스 아니냐라면서 이렇게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 행정명령이라는 게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는 행정용어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 외부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명령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뭐 종교시설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뭐 폐쇄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내부에서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리는 경우 아마 유례가 없는 것 같은데요. 강성민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내적으로 행정명령을 하는 거 아마 원지사가 대한민국 최초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꼬집었는데 행정명령의 표현도 좀 약간 구설에 올랐습니다. 보니까 뭐 제주특별자치도 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함, 충분히 확보할 것, 검토할 것, 강구할 것,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네. 표현이 굉장히 많이 다수 등장을 했는데요. 제가 혹시나 해서 이 3번의 특별명령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보도자를 들여다봤는데 지시를 내린다. 지시라는 단어가 모두 13번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이에 대해서 제주도는 특별 지시를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명령을 내린 지시에 대한 그 배경, 의문이 여전히 남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광국 폐지, 이게 최선입니까? 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최선입니까? 너무 잘생긴 배우의 저 대사라서 제가 차마 따라하지는 못하겠는데요. 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이 됐던 지난 2016년 제주도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전국 최초로 국단위 관광부서를 신설을 했는데요. 이 관광사업 승인 그리고 외자 유치, 투자 진흥지구 등의 업무를 총괄했던 관광국이 불과 4년 만에 통폐합 수순을 맞게 됐습니다. 네. 바로 지난 19일 제주도가 입법 예고한 민선 7기 후반기 조직 개편안에 따라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합쳐져서 문화관광국을 출범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해서 제주도는 코로나19 비대면 트렌드를 반영을 하고 그리고 저비용, 고효율 조직 운영을 위해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관광국 외에도 눈에 띄는 변화를 가진 부서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원희룡 지사님이 요즘에 이제 백종원 씨를 갖다 대면서 좀 굉장히 언론 노출 굉장히 맞습니다. 많은데요.
공보관실이 바로 도지사 직속의 대변인실로 격상이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거 원지사의 혹시 중앙정치 재개를 위한 맞춤형 조직 개편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잠깐 빠져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 조직 개편 발표가요. 지난주 금요일 오후 6시에야 나왔습니다. 굉장히 주말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오후 늦게, 금요일 오후 늦게 발표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번 조직 개편안을 두고 시위가 조금 있기도 하고요. 벌써부터 공직사회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예, 제주도 관광협회, 웬만하면 제주도의 관광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곳은 아닙니다. 네. 예, 이 협회 등 관련 단체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관광국 축소 통합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기들은 나름대로 관광업계에서는 뭐 사드 배치라든가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악재 속에서도 행정에 협조를 했는데 네. 관광 컨트롤 타워인 이 관광국을 없애면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패턴이라든가 이 트렌드, 이 대응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한 것이죠. 네. 그런가 하면 도의회에서는 좀 의원 간에 좀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예. 제주의 주력 산업을 포기했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었고요. 그에 반해서 비대한 공직사활을 쇄신하기 위한 제주도의 노력이 엿보인다라는 칭찬의 목소리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의회 안에서도 지금 평가가 갈리고 있는 만큼 이 조직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원님의 모히또 그리고 몰디브인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따라해도 될까요? 네, 한번 해주시죠. 난 저기 모히또 가가지고 몰디브 한잔 해줘야 되니까. 네. 원래 정확한 표현은 몰디브에서 모히또 한 잔이라는 그렇죠. 표현이 맞는 거죠. 네. 영화에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좀 약간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고 맥락을 잘 몰라가지고 앞뒤 단어를 헷갈려서 이렇게 한 대사인데요. 네. 그제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제주시 조천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현기로 도의원의 황당 발언이 이렇게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뭐 사과인지 해명인지 모를 뭐 이런 그 앞뒤가 뒤바뀐 어설픈 입장이 나왔는데요. 네. 제가 그래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던 거고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논란이 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산 심사를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게 뭐 조직 개편이라든가 행정시장 음주 전력 논란 등으로 이게 묻히는 것이 안타깝다. 봐야 될 부분이 많은데 어제 교류 행사를 하면서 술을 좀 마셨으니 취중 지리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오늘은 안 하겠다라고 도민들이 보는 앞에서 폭탄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네. 사실 도민을 대표하는 예산심사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믿기가 좀 어려운데요. 해명은 좀 나왔나요? 네, 논란이 커지자 바로 그날 저녁에 이제 해명 자료를 내놓기는 했습니다. 당시 발언 취지가 도정이 어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그런 행정시장 내정자를 인사청문을 요청함에 따라서 이거는 제주도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는데요. 죄송합니다. 좀 이해는 잘 안 됐어요. 네. 술자리 역시 저녁 식사 때 간단히 반주를 한 것에 불과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질이 아마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전합니다. 네. 상황이 어찌 됐건 뭐 지장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만은 좀 약간 찝찝한 구석 가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당장 내일부터 이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회도 있고요. 코로나19 생활 속에서 조금 안일한 처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 소식 짧게 한 번 더 볼게요. 공항 보안 어이가 없네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제주공항에서요. 10대 청소년이 공항에서 습득한 타인의 그 신분증과 항공권을 이용해서 비행기에 탑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고요. 좌석 바코드 검색까지 통과를 했는데 재밌는 것은 1분 후에 그 분실의 당사자가 직접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관련한 내용이 지금 경찰에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좀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합니다. 네, 제주공항에서는 사실 2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주는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제주는 어제부터 산지에 200mm 내외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동반한 강한 비가 다시 내릴 전망이고요. 또 호우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탐나는 제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